안녕하세요. 빠마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물의 속성하고 똑같죠. 무조건 막히면 우회로를 찾아서 돌아 흐르고 볼 것도 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향 지향성을 가지는 동선. 여지없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불황의 그늘을 짙게 들이우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 영역, 바로 매매 시장의 선제지표로서 가장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경매시장입니다. 지금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사항을 늘어놓기에 바쁜 서울 집값 상승이라는 아주 이상한 체감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그림과는 대조적으로 현장에선 집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집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죠.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월 3,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3년 5개월 만에 고점에 깃발을 꽂은 거고 전월 대비 18%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8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경매 시장 상당히 뜨겁죠. 이렇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건 저변에 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영끌집들이 화목난로 역할을 하는 건데 죄다 경매라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땔감이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냉정한 게 이렇게 집이 헐값으로 경매 시장에 넘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수요가 증가 추세. 당연히 낙찰가율이 기존 경매 시장에서 건질 수 있는 가격 추세보다 높게 나와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매라는 우회를 통해서 집을 잡아보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주로 한남동, 잠실동, 여의도 입지가 비교적 괜찮은 곳들에서 이런 낙찰가율 상승세가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다시 경매 물건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경쟁력이라는 틈새를 노리는 건데 수요가 치열한 경쟁이 붙다 보면 가격이 럭비공처럼 튀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경매 물건 잡으려다가 놓는 경우가 다반사. 이렇게 지금 경매 시장도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그만큼 주택 시장 자체가 완전히 수요, 공급이라는 함수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선순환되지 못하는 이 트랙을 좀 잘 돌아야 하는데 이게 동선이 꼬여버린 거야. 그러니 서로 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수요는 트랙을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자꾸 부채질하기 위해서 없는 선수들 마네킹같이 곳곳에 세워놓고 지금 집값이 다시 반등의 기점으로 가고 있다고 분위기 띄우는 것도 이거 되게 야바이꾼 같은 호객행위로밖에 안 보이죠. 지금 수요는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집값과 맞다이로 붙기에는 돈이 모자라. 다시 말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의 비정상적인 집값을 치르기에는 너무 실생활 물가지수도 체감적으로 극강으로 다가오는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인생의 모든 걸 짜내야 하는 아파트를 산다라는 건 정말 부담 100배. 굳이 지금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대출을 받아도 지금 신축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들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력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울 사는 30대들 중에 아파트 대신 빌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거 대부분 아파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비아파트로도 사람들이 말머리를 돌려서 박차를 가는 이 동선을 보이고 있는데 빌라 전세는 거의 폭탄이니까 이거 전세 사기로 언제 털릴지 모르는 칼만 안 들었지 빌라 전세 그 자체의 워딩으로도 몸소리가 쳐지는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는 물론 감당하기 싫고 아예 신생아 특례 통해서 빌라 쪽으로 선택지를 정하자라는 이 과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빌라는 자산가치 증식과는 거리가 먼 영역이니까 무조건 안전빵, 실거주로 전월세의 고단한 피로도를 조금은 녹일 수 있는 선택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매수 비중이 올해 1분기 특히 30대에선 전년 대비 4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큰 폭으로 튀는 거거든. 일단 부동산 시장에 돈이 이렇게 잘 돌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팩트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금리에 대한 등살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그래서 경매가 폭증하는 거고 비아파트 매수 비중이 늘어간다는 게 정확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일단 서울 도심 업무지구가 집중되어 있는 쪽, 서초, 서대문, 용산, 동작구, 비아파트 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 빌라 가치는 포기하고 진입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생각도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굳이 집을 사기보단 조금 더 관망세로 버텨보자. 일단 구축 시장 쪽 집값이 계속적인 하락세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말뚝 박아놓고 웨이팅 해보자는 것도 아주 공격적인 관망세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집을 지금 사기에는 애매한 게 맞죠. 엄청나게 애매모호한 시기. 어차피 신축은 일단 스킵을 하더라도 구축은 무한한 가능성의 틈새를 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충분히 될 수 있어. 온갖 일곱 빛깔 무지개 스펙트럼스러운 신비에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매매 시장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은 급박한 사변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작스런 집값의 변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 제외하고는 뭐 엄청난 리스크로 둘러싸여 있는 한방의 휘청스러운 면모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라. 그래서 전세 시장이 지금 뭔가 교통량이 막히는 듯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서 뭐 2년 만에 수치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아파트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굳이 뭐 서두를 이유 없다고 판단을 내린 수요 쪽은 전세 수요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는 일부 지역에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굳이 뭐 아파트 전세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간단하게 스위치 버튼 누르면 시스템이 바뀌는 쪽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도 지금 뭐 빡빡하게 오르는 추세에서 굳이 뭐 아파트 전세에 올인할 이유 전혀 없거든. 그러니 강동구 쪽 전세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단지 물량이 적다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전세 수요가 절박하지 않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지금 강동구 한 달간 전세가를 보면 나이아가라스러운 만유 인력에 지극히 충실한 엄청난 폭압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전세가는 지금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국평이 5억대까지 전세가가 내려와 있어요. 거의 뭐 딱 할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베네루체가 접수를 했네. 고점 14억대에서 대부분 단지가 한 자릿수 5, 6억대 전세가를 대부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전세가는 베네루체 이외에도 거의 뭐 수직 낙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강동구 전세 물량 폭증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니지. 구체적으로 전세 수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극도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전세 유입 이동이 있을 법도 한데 사람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게 일단 고금리가 이빨을 드러내는 게 식인상업 조수가 입을 딱 털고 있는 것 같아서 불리면 뼈도 못 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죠. 월세로의 전환이 만들어 놓은 지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굳이 뭐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는데 그냥 저공비행으로 가자는 거고 이런 전세가의 하락세로 강동구 매매가 역시도 거의 뭐 4억 이상 빠지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굳이 전세에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이렇게 전세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 있기도 하고 되게 지금 부동산 상황을 조금은 오판하게 만드는 여지 전세가가 급등한다는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전세에 대해서 그 폐해가 너무 하다하기 때문에 아니 본인 보증금도 못 받는 시스템이 버젓이 임대시장의 주인인 것처럼 전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죠.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 피해자 인정 전세 보증사고 약 2만 6천 명보다 만 건이 적다는 데이터가 나온 건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몰려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공식적인 집계에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피눈물인데 공식적인 뭐 피해자로 집계도 안 되는 상황이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매가 캠파이어용으로 불을 붙이려고 뭐 전세가는 그동안 사기 캐릭터로 자리 잡았었고 엄청나게 전세가 군부를 떼오면서 집값
다시 오른다는 봉화 같은 신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세가 오르는 봉화가 피어오르면 매매가는 다시 오르게 된다는 이런 이상한 왜곡된 그래프를 그린 사기 캐릭터가 바로 전세제도죠. 갭투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걸 악용을 했었고, 게다가 자기 집을 사기도 전에 전세자금 대출 무리하게 받는 거, 매매시장 영끌만 문제가 아니라 전세시장도 이게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영끌이라고 불러도 충분할 만큼 가계대출의 마이너 시장, 그러니까 정확한 집계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뭐 1000조가 넘어가는 시장인데, 이것까지 가계부채에 잡히면 주담대 포함 전세보증금까지 3000조가 넘어가는 부채 시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전세제도 폐지가 어찌 보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토부에서 뭐 수장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서 폐지나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 언급을 했는데, 민간 임대 주택을 장기로 정착을 시키게 되면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전세제도, 완전히 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갭 투자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는 매매 시장, 교란 세력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전세가 띄우기도 이거 뭐 밑장을 잘 들춰봐야 한다는 얘기죠. 갭 투자가 뭐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행대로 지금 전세가 뽐뿌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이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포와 인접한 동네 증선 4구역이 1100세대 공급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 내놨는데, 분양가가 되게 경쟁력 있어 보이죠. 서울에서는 아마 거의 만나보기 힘든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야. 59제곱 5억 8천, 84제곱 7억 3천. 입지는 증산역 도보권이 되겠고요. 주변 시세는 증산동 DMC 15억 가까이 되는데, 분양가가 7억대 뭐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물론 뭐 7억이 뭐 어디 갖다 붙일 이름은 아니지만 지금 분양가와는 그래도 확실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여기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가까워서 거의 뭐 증산동이지만 마포 생활권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좀 체크해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지금 임대 시장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이런 물량들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LH에서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확실한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쪽으로 선택지를 정하신다면 좋은 기회도 나올 것 같네요. 일단 전세 시세 잘 들여다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세제도, 경매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급박한 느낌만큼이나 뭔가 가격 급등의 변수로 매매시장을 요리하려는 부작용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교란 세력의 움직임 잘 간파해서 호구 멱살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잘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